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오늘 일동 제약에 뭐 좀 움직임이 엄청 현란했죠. 그래가지고 얘가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오르고 그리고 이제 밀릴 때 뭐 찌라시성 뉴스가 섞여 있긴 했어요. 찌라시성으로 갖다 뭐 임상 그거 관련해서 좀 뭐 얘기 있었는데 코로나 경구치료제 뭐 그거 임상 그런 찌라시였죠. 그거는 찌라시 플러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게 시장에서 좀 크게 밀리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슈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저도 핸드폰이다 보니까 이걸 보진 못했습니다. 막 좀 찾고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뭐 동시호가 갭 뜨고 해서 놓치긴 했는데, 요런 거 혹시라도 기회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무언가 악재가 떴으면은, 솔직히 그냥 속편한 건 그거예요. 뭔가 악재성 뉴스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밀려. 혹은 주가가 엄청 밀리는데 뭔가 악재성 뉴스가 있어. 그러면은 그 악재 크기를 판단하고도 내가 매매를 할지 말지 좀 정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가장 속편한 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제일 속편해요. 솔직하게. 그냥 속편해. 에이, 말하라. 근데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였죠. 얘랑 뭐 한국 BNC랑 개별주 장세에서 그 와중에 얘네들 대금이 좀 적게 터진 애들도 아니고 일동이랑 뭐 BNC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대금이 5천억, 6천억, BNC는 뭐 1조씩 터지니까 시장에서 안 보기 쉽지 않은 애들입니다. 거의 다 뭐 한 번씩은 좀 매매를 해보셨지 않았을까? 뭐 순절이든 수익이든 그럴 정도로 갖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던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종목주에 거의 5위권 안에 특히 3위권 안에 일동이랑 한국 BNC는 뭐만 하면은 둘 다 랭크가 됐어요. 특히 한국 BNC는 엄청 계속 상위권이었죠.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주도주가 일단 오늘 투매가 나왔어요. 딱 분봉을 봤을 때 와 내가 이걸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들고 있었는데 분봉 딱 보니까 무슨 생각 들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이런 모습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환장해요, 환장. 아, 이거 뭐 있나? 이 정도면 근데 딱 이런 움직임은 대부분은 이제 악재, 뭔가 뉴스가 있을 때가 많겠죠. 물론 정말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으로 이렇게 밀릴 때도 있기는 한데 그런 케이스는 좀 드물고 분봉에서 갑자기 팍 밀리면서 거래대금 팍 터지면은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악재 뉴스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일동제약도 뭐 찌라시랑 섞여서 돌아다니긴 했는데 자 임상 그거에 대해서는 뭐 찌라시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좀 여부를 판단하기 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뉴스를 봤을 때 그 찌라시성보다 이것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유독 반응하는 거지 않나. 물론 이거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한 게 차트가 이제 높기도 했어요. 얘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단기가열 중에 그냥 날로 30%를 먹었기 때문에 단기가열 중에 주가를 줬다는 거는 세력에서 별 큰 돈 안 들이고 그냥 30% 먹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거 관련해서 올라올 때도 종목이 강하고 신고가인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이제 단기가열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일동 같은 경우 오늘 그거랑은 좀 별개로 일단 시장에서 주도주였고 과하게 밀렸죠. 그리고 악재 찌라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뭐 좀 여유 되시거나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좀 여기까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못 보고서 매매 못한 거긴 해요. 컴퓨터로 갔다가 인터넷 되시는 분들, 즉 뭐 전업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혹은 내가 오늘 좀 여유가 있어. 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갑자기 탁 밀리면은 뉴스 같은 걸 좀 찾아볼 법도 하죠. 이게 이렇게 밀릴 만한 악재를 들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차트 자리가 높은 자리에서 좀 차익 실현 겸 별거 아닌 뉴스가 나와가지고 과하게 밀린 건 아닌가? 물론 이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엄청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일동제약 관련해서 자,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뭐 이제 회수는 딱 봐도 좋은 느낌은 아니죠. 의약품을 회수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일동제약이래요. 딱 봐도 좋진 않아요. 뭐 그래서 뭐 약사법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긴급 회수함 공표합니다. 그래서 제품명 나오고 제조일자 뭐 여기서부터 여기 해당되는 애들이겠죠. 회수 사유는 로사르탄 성분제제 이걸 A지도라고 불러야 될지 그냥 아지도 뭐 이렇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문 용어 같은데 하여튼 요거 불순물 허용 한계 초과. 그러니까 그 불순물에 대해서 법적 리미트나 뭐 이 약을 제조할 때 그 리미트가 있는데 그걸 좀 넘어갔다라는 것 같죠. 딱 봤을 때 회수 사유가 뭐가 됐든
약인데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구나. 허용관계를 초과했대. 뭔가 딱 이름만 봐도 불순물의 허용관계 초과잖아요. 뭔가 불순한 게 많이 들어갔대. 딱 봤을 때는 일단은 회수할 이유가 있네. 자, 그래가지고 뭐 그 뒤에 회수 쭉쭉 있는데 회수 의무자 뭐 일동 제약 박아놨죠. 근데 이게 좀 오늘 웃겼던 점은 자료 작성 연원일이 2021년 12월 7일이에요. 지금이 21일인데 거의 뭐 2주 동안 놀고 먹었던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기다렸던 건지 오늘 귀신처럼 이 뉴스들이 좀 카톡 찌라시방 제가 한 6개는 있거든요. 뉴스만 올라온 곳인데 그런 것들이 주르륵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12월 7일 건데 첫 번째로 이게 좀 갸우뚱했어요. 12월 7일?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자, 그리고 이런 거에서 봤을 때 가장 체크를 해야 되는 본질적인 포인트는 뭘까요? 얘가 이 의약품 회수 때문인지 아니면 뭐 그냥 임상에 대한 찌라시 때문인지 어떤 걸 이유로 밀었는지는 솔직하게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죠. 세력이 그냥 차익 실현을 할 겸 해서 밀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일방적인 차익 실현은 막 이런 식으로 던지는 식으로는 안 나오긴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조금 수익이 많이 줄어들겠죠. 좀 천천히 개인들 받치고 살짝 한옥가 팔고 개인들 거기다가 좋다고 받치면은 거기다 또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팔지는 않아요 보통은. 뭐가 됐든 악재 뉴스가 있었고 곧 뭐 얘가 차트 이런 곳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걸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뭐가 됐든 뉴스가 있으니까 이 뉴스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겠죠. 이 재료에 대해서. 자, 여기서 정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관련해가지고 뭐가 됐든 내가 이 회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뭘까요? 지금 딱 이 글을 봤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 플러스 얘가 주가가 20% 이상 밀렸어. 20%씩이나 밀렸어. 그냥 갑자기 딱 툼에 나온 구간부터 했을 때 20%면 절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얘가 시총이 지금 7천억인데 7천억에서 20%가 밀렸다라는 거는 뭐 거의 한 1,000억 정도는 날라가겠죠. 종목의 주가 시총이 1,000억이 날라갔다는 그 정도의 크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저 뉴스가 단순 비교했을 때 이게 1,000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나? 물론 이건 정말 단순 비교예요. 시장에서는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 그거 보고 개인들이 공포 투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끼더라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점. 기본적으로 이 약이 악재 일으킨 이 약품, 제품명 얘가 일동제약의 매출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를 보는 게 포인트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약이 자, 일동제약이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계열사도 많죠. 지금 보면은 바이오 사이언스, 뭐 하이테크, 히알테크, 이커머스, 뭐 일동홀딩스 계열사가 있어요. 그냥 엄청 소기업 이런 게 아니라 등치가 꽤 있고 이런 회사는 약품을 하나만 팔지 않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제품만 봐도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다 나뉘어 있죠. 그리고 엄청 많아요. 딱 봐도 가네골드, 뭐 덴큐, 뭐 락토, 바이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막 10개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들이 다 이런 약품을 다 사용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가 좀 엄청 많네? 이거를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회사를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쭈루룩 나와있는 이런 소개들 특히 이제 공시에 대해서 정리하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등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IR 전문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공시정보랑 뭐 전문 한 명을 쓸 수도 있는데 아마 부서가 있을 거예요. 실적 발표, 전자공고, 증권사 분석 자료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 회사는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꽤 커요. 중견기업 느낌으로 갔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약품을 파는데 얘가 이 로자 탐정이라는 게 일동제약 회사의 매출을 얼마나 담당하나. 회사에서 1,000가지의 약품을 파는데 거기서 1개 그리고 걔가 주 매출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의미가 없겠죠 저거.
그냥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트리거로 갖다 작용을 했을 뿐 실제로 까보니까 뭐야 야 이거 이 회사가 매출이 1년에 뭐 100억인데 저 로자 탐정으로 나오는 건 1억밖에 안 되는데 혹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은 공포툼의 자리가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 로자 탐정이 이 이슈로 갖다가 밀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20%나 얘가 20%나 밀 정도 재료인가? 이 회사의 완전 키포인트 아이템인가? 대표하는 아이템인가?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기업은 꽤 크기 때문에 약을 한두 개 파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전체 96개 있네요 지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쉽게 보는 법이 여기는 좀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공고 들어가시면 돼요. 혹은 다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트에서 회사를 쳐보세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냥 가볍게 좀 제공을 해줘가지고 요거는 좀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없는 회사도 많아요. 그 좀 짜잘한 회사들은 이런 거 잘 안 돼 있습니다. 요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다는 건데 관련해서 공시정보 IR 들어와서 전자공고, 사업보고서 이런 게 없으면은 다트에다 사업보고서 치면 나오죠. 다트에다 회사 이름 치고서 사업보고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엽니다. 그러면은 주르르르륵 나와요. 자,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회사의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제품인가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회사의 중요 제품이겠죠. 주요 제품 치면은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조금 내리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매출에 대해서 이 비율들이 나옵니다. 막 뭐 활성 비타민, 아로나민 유명하죠. 매출에 뭐 100만원이네요. 100, 1000억, 10억, 100억 뭐 한 740억이겠죠 이게. 13% 항생제, 활성 비타민, 위궤양 치료제, 혈압 강화제, 동맥 경화용제. 제가 지금 이제 이거 로자 탐정이죠. 이게 쳐봤더니 좀 당뇨 그쪽인 것 같더라고요. 고혈압 그쪽인 것 같더라고요. 고혈압 치료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 퍼센테이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주요 제품이 나옵니다. 주요 제품 탑3를 보통 뽑아줘요. 산출 대상. 근데 아로나민 골드, 후루마릴, 라비에트. 없네? 로자 탐정. 없죠? 안 나와요. 근로자가 나오네요. 주요 제품에도 없고, 그리고 딱 약을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로자 탐정. 제가 이거 왜 시크릿으로 들어왔냐면은 이거를 일반 사이트에서 했다가 습관적으로 오늘하루 이 탭 이거 눌러가지고 안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시크릿으로 좀 틀었습니다. 자, 네이버 봤을 때 로자 탐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혈압의 치료 요법으로서 이건 좀 50mg이긴 한데 이런 것들 딱 보면은 이게 주요 매출이긴 좀 쉽진 않아 보이죠. 딱 봤을 때 고혈압 약이네. 고혈압 약은 일단 기본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익숙하지가 않아. 아로나민은 딱 들으면 거의 다 아시잖아요. 뭐 오로나민 C, 아로나민 혹은 뭐 바카스 이런 회사의 대표 키 포인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근데 로자 탐정이라는 건 저 오늘 뉴스 보기 전까지는 얘가 로자 탐정이라는 그 이름을 처음 봤어요. 그만큼 익숙하게 좀 딱 와닿지 않는다는 거는 뭐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좀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의약품 쪽에서 일했는데 로자 탐정 그거 효과 좋지 이렇게 유명한 약일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는 로자 탐정 뭐야 이거 무슨 약이지? 쳐보니까 고혈압 치료제 고혈압 관련이구나.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일단 내 귀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 대부분 귀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유명한 게 아니면은 그 회사의 대표 아이템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고혈압 치료제예요. 그냥 쉽게 접할 수는 있지 않아. 무언가 처방을 받고서 그거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약이에요. 그리고 이 약이 고혈압 치료제가
사실 얘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엄청 많을 거예요. 복잡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이게 회사 매출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물론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회사에 엄청 큰 매출을 잡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막 정말 세계 특이, 뭐, 희귀병, 그런 거에 대해서는 치료제는 뭐 그냥 부르는 게 값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허 끝나기 전까지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흔하잖아요. 고혈압 치료제, 이건 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플러스 로자 탐정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거에서 이 회사의 주요 아이템일까? 그리고 공시 이런 걸 봤더니 주요 제품에도 없어요. 후루마린, 라비에트, 뭐 아로나민 골드, 아로나민은 알아. 저는 근데 사실 후루마린이나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와닿진 않는데 아로나민은 알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고혈압 치료제 이런 게 엄청 키포인트 아이템이기도 쉽지도 않겠죠. 사실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제품 들어갔을 때 딱 없잖아요. 대표가 아니다. 그런 건 자연스럽게 회사의 대표 키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 엄청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그걸로 갖다 20%를 넘게 밀어? 이렇게 하면은 좀 해볼만 했겠죠. 이런 게 근데 평상시에 해버릇해야 돼요. 무언가 악재가 있으면은 그냥 접근 안 할래. 혹은 뭔가 갑자기 종목이 툼에 나오면 나 뭐 안 할래. 안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 편하긴 합니다. 속이. 안 하는 것도 좋은데 반대로 이런 게 이제 기회가 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폰으로 갖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형님들한테 좀 부탁했는데 형님들이 조금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다트 보고 그런 게 좀 느리시더라고요. 느려요. 전업하시는 형님들인데. 근데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놓치긴 했어요. 그 와중에 형 한 분은 또 이거 여기서 사긴 샀더라고요. 여기서 내려올 때 샀더라고요. 3만원 깼을 때. 조금 그런데 뭐 이제 그 매매는 어차피 개인이니까 뭐 정보만 주고받는 거고 개인이 하는 건데 관련해가지고 저런 뉴스들이랑 판단이 되면은 3만원 라운드 피겨를 깨? 혹은 얘가 이런 저점 단기갈 중에 갭 뜨고 요런 부근까지 요런 곳까지 밀려? 요런 곳에는 또 한번 슬쩍 또 해볼만 하겠죠. 저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와 얘가 저 뉴스로 갖다가 밀었다면은 저 찌라시로 저 악재로 밀었다면 찌라시는 사실 사실 여부 판단이 안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뉴스에 대해서 최소한 해석을 해버릇 하셔야지 재료에 대해서 발전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보고서 악재인가 보네. 뭐 사실 이런 거 꼭 잡아야지만 뭐 매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됐든 그냥 눌린 매매 아니면 이런 매매 안 하고도 수익 잘 내시는 분들 많으니까 악재 있는 건 안 건드리시는 게 원칙이신 분들도 많아요. 그냥 악재에 대해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재료 판단은 이렇게 되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좀 그건 또 별개거든요. 시장에서 차트가 막 너무 높고 세력이 그냥 차익 실현하면서 뭐 악재 나오면 그냥 뭐 더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별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재 나오면 그냥 안 할래 나 매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걸 해버릇해야 된다. 다트라던가 들어가서 내 주관적인 생각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야지 재료에 대해서 내가 좀 판단이 쓰고 나중에 이런 낙주 나왔을 때 뭐 평생 매매 안 하실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악재 매매 안 하셔도 돼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네요. 근데 내가 이런 것도 좀 괜찮은데? 이거 장전 19분에 샀으면은 바로 7% 먹고 시간에서도 처음에 한 2, 3% 떴죠. 바로 10%짜리예요. 물론 얘가 결과가 좋았고 다른 종목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또 어떤 거는 잡았더니 뭐 더 밀릴 수도 있죠. 그런 거 무서워서 안 하겠다. 상관없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최소한 내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내 이성적으로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시총에 대해서 일동제약에 대해서 키포인트 아이템이 아닌데 그걸 이런 식으로 미네? 그러면은 저 정도 낙폭 과대자리 막 3만원 라운드 피겨라던가 그런 거 한번 좀 찔러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게 또 보고 보다 보면 시장에서 뭐 이런 악재 한 번 나오겠어요? 여러 번 나와요. 이것저것 하면 뭐 하면 나오고 뭐 하면 나오고 어디서 또 나오고 시장 경험하다 보면은
뭐 별별 악재 다 봅니다. 진짜 말 안 되는 것도 보고 진짜 별꼴 다 봐요, 진짜. 근데 해봐야지 뉴스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악재를 그냥 항상 악재로 뭐 보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악재는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리적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는 솔직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응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악재 뉴스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면서 이 악재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없을까? 이게 좀 이 악재로 너무 과하게 밀린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봐버릇해야지 내가 계산이 조금씩이라도 되고 그걸로 나중에 기회를 노려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뭘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주식 매매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런 부분이 뭐좀 디테일함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하여튼 항상 도움 되시는 분들한테는 꼭 좀 도움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